바다는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많죠. 파도의 높이로, 바람의 방향으로, 그리고 수온의 미묘한 변화로 바다는 오늘의 표정과 내일의 움직임을 알려줍니다. 누군가는 바다 위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누군가는 그저 한 번의 설레는 입질을 기다리지만, 결국 바다를 읽는다는 것은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화면. 하지만 막상 보면 숫자와 용어가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풍향, 풍속, 기압, 수온, 파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냥 바람 많이 분다, 파도 좀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오늘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고하는 신호일까? 이 정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출조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포인트 선택을 할 수 있고, 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지금부터 기상청 날씨 누리에서 볼 수 있는 기상 부위, 파고 부위, 등표 데이터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다가 보내는 메시지를 단순한 숫자에서 언어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작은 점, 이름은 기상 부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기상 부위는 바다의 현재를 기록하고 전송합니다. 기상 부위는 간단히 말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과학 측정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풍향 풍속 센서, 기온과 습도를 재는 기상 센서, 바닷물 속 온도를 측정하는 수온 센서, 그리고 파도의 높이와 주기를 분석하는 파고 센서가 들어있죠. 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보내고 우리는 인터넷으로 그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부위는 단순히 정보 제공 장치가 아닙니다. 바다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눈이자 낚시, 선박, 해양 작업의 안전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우리가 출조 전 기상 부위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파도는 예고 없이 돌변할 수 있고 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부위는 항상 먼저 알려줍니다. 지금 바다는 이렇다. 곧 이렇게 변할 거다. 자, 이제 기상 부위가 보내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해석해 볼 차례입니다. 표에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조항과 안전으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기상 부위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지금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석해 봅시다. 먼저 풍향과 풍속입니다.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북서풍이라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풍속,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를 나타냅니다. 바람은 표층 조류를 움직이고 조류는 베이트핏이 움직임을 바꾸고 결국 이것이 입질 패턴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정면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 라인 컨트롤은 어려워지고 입질 파악은 무뎌집니다. 반대로 옆바람은 채비를 떠밀어 포인트를 벗어나게 만들죠. 다음은 기압입니다. 기압은 바다의 컨디션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보통 기압이 떨어지면 바람이 강해지고 바다가 험해집니다. 반대로 기압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바다는 점점 안정되고 입질도 살아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압 하락기에는 입질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기압 상승 전환점은 활성도가 증가하는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은 수온입니다. 낚시인에게 가장 결정적인 값은 수온입니다. 물고기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수온 1도의 변화에도 활동량과 포지션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감성돔, 볼락, 농어처럼 계절, 수온선이 명확한 어종은 수온 데이터를 모르면 포인트 선택이 거의 불가능하죠. 감성돔 기준으로 섭씨 14에서 18도 구간은 활성이 살아나는 최적 수온대입니다. 이 수온을 벗어나면 있어도 안 먹는 날이 됩니다. 파도는 수치 중에 가장 안전과 직결됩니다. 특히 유입파고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입파고란 실제 체감되는 평균적인 파도의 크기입니다. 최대 파고는 갑자기 치는 큰 파도, 즉 위험 신호입니다. 파주기는 파도 한 번 치고 다음 파도가 오기까지의 시간입니다. 파주기가 길수록 파도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훨씬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울입니다. 그리고 파양은 파도가 어디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알려주죠. 풍향과 파양이 다를 때 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어집니다. 자, 이제 파도의 성질을 이해했다면 다음은 실전입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의 바다가 낚시 가능한 날인지, 포인트 선택은 어디가 유리한지 실제 사례로 분석해봅시다. 지금 바람이 북서풍입니다.
11월에 북서풍이면 차가운 공기가 바로 표층으로 내려 꽂힌다는 의미죠. 그래서 표층 수온이 확 떨어져 바닷물 위쪽이 뒤집히면서 조류도 산만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바람까지 시속 27km면 찌는 흔들리고 라인은 계속 쓸리고 초리대는 텀블링 나고 결과적으로 입질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그냥 낚시가 아니라 바람과 싸우는 날 되는 것이죠. 순간 최대 풍속이 40km를 넘는다면요? 평균 풍속이 아니라 순간 최대 풍속이 사고를 부르죠. 이게 시속 40km를 넘으면 방파제 벽 타고 백파가 튀어나올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갯바위에서는 발 디딘 곳까지 물이 갑자기 차면 장비는 날아가고 사람도 미끄러지겠죠. 이 숫자는 그냥 오늘 가지 마라 라는 경고등이지요. 기압이 떨어질 때는 바람이 이해 안 되게 세지고 파도가 들쭉날쭉해요. 이 타이밍에는 물고기들이 먹이 반응이 둔해져서 있어도 안 먹는 날이란 뜻이지요. 즉 입질이 약해지는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입파고가 1.8m면 이미 파도 자체가 꽤 큰 편입니다. 근데 파주기가 10초다? 이건 너울이란 뜻이야. 겉으로 볼 땐 생각보다 잔잔한데? 싶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방 크게 들어오죠. 그리고 그 한 방이 갯바위 사람을 날려버리는 파도예요. 이날은 갯바위 금지. 안전하게 가려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제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다음은 그 바다에서 어떤 물고기가 움직이는가입니다. 어종마다 좋아하는 수온이 다르고 그 수온대에 들어와야 먹이 반응, 회유 패턴, 입질 속도가 살아납니다. 첫째로 감성돔입니다. 활성 수온대는 14도에서 18도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피크는 수온이 내려갈 때의 구간입니다. 감성돔은 차가워지는 바다에서 힘을 내는 고기예요. 수온이 꾸준히 떨어지는 중간 구간에서 활성이 가장 좋아집니다. 그래서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대형 시즌이 열리는 거죠. 포인트 팁은 갯바위 직벽 수심 6에서 13m로 조류가 살짝 비틀어지는 지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참돔입니다. 참돔의 활성 수온대는 15도에서 22도 사이이며 수온이 올라가는 변화기가 피크 타이밍입니다. 참돔은 감성돔과는 반대로 따뜻해지는 바다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봄철 수온 상승 타이밍에 컵수가 먼저 붙고 수온이 안정되면 대형급이 따라옵니다. 포인트 팁은 물색이 살짝 우윳빛이고 조류가 일정하게 미는 날, 완만한 홈통, 그리고 모래와 안반의 혼합지대가 강세입니다. 세 번째는 농어입니다. 활성 수온대는 10도에서 18도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 어종은 탁도, 바람, 파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크는 수온이 내려갈 때의 구간입니다. 농어는 수온만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어종입니다. 수온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신 탁도랑 바람 방향, 유입파고가 살아야 합니다. 바람이 밀어 넣어주는 부유생물 작은 베이트가 포인트를 만들죠. 포인트 팁은 파고가 0.7에서 1.4m로 파주기가 짧은 날 갯바위와 선상 둘 다 유효합니다. 탁도가 살짝 들어온 날은 방파제나 테트라, 그늘 라인을 노리면 좋습니다. 바다는 단순히 예쁘고 위험하고 풍경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다는 언어를 가진 생명 시스템이고 우리는 그 언어를 수온과 파도, 바람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내 낚시에 적용하느냐입니다.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바람이 바뀌고 수온이 흔들리고 파도가 길어지는 순간 그 안에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기다려라. 지금이 기회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호를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풍향과 바람, 기압과 수온, 유입파고와 파주기, 그리고 어종이 움직이는 온도까지. 낚시는 운이 아닙니다. 낚시는 준비와 이해입니다. 바다는 변하고 물고기는 움직이며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갈 뿐입니다. 내일 바다에 나간다면 출조 가방을 싸기 전에 기상 부위를 먼저 보세요. 바다는 이미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출조 전에 또 함께 바다를 읽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